자, 계속 하겠습니다. 칠판을 지우질 못해가지고 좀 지저분한데 이번 시간까지만 좀 불편한 대로 보시는 게 그래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영미식 마감법 순서. 자, 제일 먼저 손익계정 그렸죠? 자, 그 다음에 비용과 수익을 모두 손익계정으로 보냈고 손익계정의 차액을 지금 자본금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남으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자산 부채 자본은 어떻게 해요? 다음 연도로 가지고 가야 되겠죠? 넘긴다, 넘기는 것을 2월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분기가 안 나와요. 아주 간단해요. 자, 먼저 현금. 현금은 차변에 193만 원인데 나간 돈이 107만 원이 나갔죠. 그러면 남아있는 돈은 자, 다음 기로 2월 되는 게 차기 2월이 86만 원인가요? 자, 86만 원이 2월이 됐죠? 자, 끝. 자, 그러면 이거 끝났으니까 이렇게 마감을 해요. 그러면은 193만 원, 차변합계 193. 자, 대변합계도 193으로 얘가 마감됐으니까 그러면 2월 된 것은 반대편에 와서 1월 1일 날 전기 2월이 86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죠. 그러면 현금 마감됐고, 자, 자본금도 자본이에요. 자,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자, 그럼 차기 2월로 얼마가 돼요? 115만 5천 원이 가겠죠? 그러면 원래는 1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5만 5천 원 당기순이익이 생겨가지고 111만 5천 원이 115만 5천 원이 자본금이 돼가지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115만 5천 원 이렇게 두 줄 긋고, 자, 여기 차기 2월이면 이쪽에 1월 1일 날 전기 2월이 115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자, 상품도 30만 원 남아있네요. 그대로 다음 연도로 2월 됩니다. 자, 차기 2월이 30. 그러면 일로 가면은 1월 1일 날 전기 2월이 이렇게 30.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자, 30만 원인데 10만 원은 갚았네요. 그럼 20만 원을 다음 연도에 갚아야 되니까 자, 모자라는 쪽에다가 차기 2월. 자, 차기 2월은 20. 그러면은 대차는 30. 그리고 이쪽으로 1월 1일 날 전기 2월이 20. 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70만 원에서 5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러면 12월 말일 날 자, 20만 원은 다음 연도로 넘겨야 됩니다. 차기로 2월. 그러면은 70. 자, 반대편에 1월 1일 날 전기 2월이 자, 20이죠. 자, 20이 이렇게 2월이 됩니다. 자, 비품. 12월 말일 날 차기 2월 40. 자, 그러면 일로 가서 1월 1일 날 자, 전기 2월이 40. 자, 얘는 비용 수익이니까 다 끝난 거죠. 비용이고. 자, 미지급 비용은 내년에 갚아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이쪽으로 와서 12월 말일 날 차기 2월이 2만 원. 그러면 반대편에 가서 1월 1일 날 전기 2월이 2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미수 수익은 자산. 자, 12월 말일 날 차기로 2월. 그러면 일로 와서 1월 1일 날 전기 2월이 15,000원. 이래 버리면 다 끝났죠. 자,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그리고 마지막 2월 시산표로
이랬으니까 이제 여기서 뭘 만들어 주느냐? 2월 시산표라는 것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2월 시산표는 2월 된 것만 모두 모아주면 돼요. 자, 현금은 차변으로 2월 됐습니다. 자, 차변에 얼마예요? 86만 원. 자, 그 다음에 자산만 고를까요? 상품. 자, 30만 원이 차변에 2월이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자, 미수 수익 있죠? 비품도 있네. 자, 비품은 차변에 40. 자, 그 다음에 미수 수익은 15,000원. 자, 미수 임대료, 미수 수익 같은 말이에요. 자, 원래 미수 임대료가 있으면은 미수 이자도 있을 거고 기존 과목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모든 수익을 합쳐서 미수 수익 이렇게 퉁쳐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미수 임대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자, 부채는 뭐 있어요?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20. 자,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도 20. 자, 그 다음에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은 2만원. 자, 이제 자본금 들어와야죠. 자, 자본금은 얼마야? 115만 5천원. 115만 5천원. 자, 이래 버리면, 자, 116만 원에, 자, 156만 원에, 자, 157만 5천 원인가요? 자, 157만 5천 원. 그러면은 여기도 157만 5천 원 해서 2월 시산표가 끝나면, 자, 뭐가 끝난 거예요? 장부의 마감이 끝난 거다. 그래서 자, 우리 장부 마감, 요 영미식 마감법이 요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가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손익 계정의 차액을 자본금으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자산부채 자본은 자기로 2월 된 거 모아서 2월 시산표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모든 장부의 마감이 끝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걸로 끝났는데, 자, 정보 이용자들은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 2개 던져놓고 우리 기업 실체에 대해서 알아서 판단하시오 그러면은 속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회계를 모르는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AS 해주는 게 바로 맨 마지막 재무제표의 작성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작성한다고요? 먼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래. 자, 재무상태표는 여기 있는 2월 시산표를 가지고, 자, 이제는 요거 다 지어도 되겠죠, 이제? 자, 요거를 지어버리면 여기 나와 있는 2월 시산표를 가지고, 자, 얘를 뭐라고 바꿔주느냐? 재무상태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무슨 회사였어요? 자, 주식회사 에듀프로였어요. 그 다음에 2020년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이죠. 그러면은 현금이 자 86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상품이 얼마 있어요? 30. 그 다음에 비품이 40.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미수 수익은, 자, 미수 수익은 15,000원.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은, 우리가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은 20. 자, 우리가 갚아야 될 단기 차입금도, 자, 20.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아직 안 준 비용이 2만원.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자본금은 115만 5천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서 자,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요 밑에다가 우리 회사는 당기 순이익이 15만 5천 원 나왔어요 라고 요거를 이렇게 보고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100 얼마야? 100 차변합계가 157만 5천 원 이렇게 되고 대변도 157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 자, 그 다음에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줍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여기 있는 손익계정을 자, 여기다가 작성해 주면 돼요. 여기다가 손익계산서. 자, 주식회사 에듀프로고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자, 우리 회사는 수수료를 3만 원 받았대요. 자, 수수료 수익이 3만 원. 그 다음에 임대료로 21만 5천 원을 벌었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2만 원이 나갔고, 자, 그 다음에 급여가 7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당기 순이익이 15만 5천 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24만 5천 원에 요거 더하면 24만 5천 원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작성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결산이 모두 끝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의 결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영미식 마감법의 절차, 요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요 재고조사표에 의한 수정분계, 요게 이제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수정분계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요거를 이제 배워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크게 흐름만 잡으면 되는 거지. 지금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이 과정은 우리 기본서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은 아, 이런 소리였구나 하고 다시 한번 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말 수정 분계 이것도 좀 어지간히 어려운 상황인데 아까 대충 이해를 하고 이 전반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흐름만 잡으시고 여러분들은 저 노래만 먼저 외워두시면은 기본서 가서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 자, 다시 한번 이제 교재를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61쪽. 자, 재고조사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요 얘기죠. 수정분계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 자, 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정산표는 생략하자고 그랬고요. 자, 장부의 마감. 장부 마감은 63페이지죠. 자, 먼저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해서 어디로 넘어가요? 손익 계정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자, 손익 계정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예제 4번이죠. 자, 다음에 에듀프로의 포괄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하시오. 우리 아까 거기 나와 있는 4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 자, 이거는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을 차기로 이율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는 것은 손익계정으로 대체해서 보내버리는 거고, 자산부채 계정의 마감은 차기로 이율해서 전기 이율까지 해주는 거. 자, 이게 자산부채 자본 계정의 마감이죠. 65쪽. 자, 이월시산표를 그렇게 해서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7쪽에 가시면 재무제표의 작성. 자, 재무제표의 작성은 결산 후 절차에서 작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우리나라 재무제표에는 기말 재무상태표와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주석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68페이지에 가시면 자, 손익계산서 요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요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전반적인 흐름만 다시 한번 이제 잘 오울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69쪽으로 넘어갑니다. 결산정리와 재무제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게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자, 간단하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자, 7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72페이지로 가서,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기본서에 가면은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할 건데, 워낙 좀 어려운 단원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의 큰 차이점만 다시 한번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 여기는 2020년도고 여기는 2021년입니다. 자,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워낙 어려운 파트예요, 이 파트가. 자,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요 시간에 배울 것은 자, 비용과 수익의 이연과 예상이라는 거다. 그럼 먼저 이연이라는 것은 넘긴다라는 것이고, 예상이라는 것은 이번 기회에 발생했구나 하고 짐작한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죠. 자, 먼저 이연부터 할게요. 자, 이연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가 2020년 7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했어요. 자, 7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를 가입합니다. 자, 내년도 6월 말일까지 1년도 보험료를 12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7월 1일 날 보험료가 120만 원, 자, 현금이 120만 원, 이렇게 이제 7월 1일 날 보험료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험료 계정을 그릴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보험료 계정을 그리면, 자, 보험료 차변에는 현금이 얼마로 가느냐, 120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뭐를 맞이했느냐, 12월 31일이 오늘이 결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계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다며요. 자, 현금주의는 현금이 나갈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고, 발생주의는 현금의 지출과 관계없이 당해연도 발생분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자, 우리 회사가 이제 요걸 가지고 이따가 손익계산서를 그리게 되면, 여기에 손익계산서에는 자, 2020년 1월 1일에서 12월 말일까지의 비용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보험료라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와야 여러분들 정확하게 맞겠습니까? 자, 우리는 7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를 줬어요. 근데 그 보험료는 1년분이니까 1년에 120만 원이면 120만 원이 1년분이면, 자, 얘를 12달로 나눠주면은 한 달분 보험료는 10만 원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해연도 발생한 비용은 반년분, 요거 60만 원만 당해연도에 발생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험료는 선불을 하기 때문에 1년분 보험료를 120을 7월 1일 날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가만 내버려 두면, 이 상태에서 가만 내버려 두면은, 자, 여기 손익계산서의 보험료가 120으로 기록이 되면 뭐에 어긋나요? 요 기간 개념이 안 맞아버리죠. 자, 2020년 1월에서 6월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당해연도 보험료는 얼마만?
60만 원만 발생을 했으니까 손익계산서에는 보험료가 120이 기록되면 안 되죠. 60만 원만 기록을 해야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12월 말일 날 우리가 수정을 해준다 이거죠. 여기 보험료 120이라고 썼는데 보험료 120이 아니잖아요. 당연도 보험료는 얼마라고요? 60. 자, 금년도에는 60만 원만 보험에 가입이 된 거죠. 나머지 60은 2021년도에 보험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험료를 얼마를 죽여버려요? 60만 원을 보험료를 죽여야 된다 이 소리죠. 이렇게 죽입니다. 왜 죽여요? 60만 원의 보험료는 내년도 2021년도의 보험료를 먼저 줬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차변에다가 선급 보험료 또는 선급 비용 이렇게 수정을 한다. 이게 바로 12월 말일 날 하는 수정 분계가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이 하나 나오죠. 자, 12월 말일 날, 자, 보험료 60. 그 다음에 보험료 계정 대변에는 12월 말일 날, 자, 선급 비용이 60. 이렇게 수정 분계를 하고 전기를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결산. 그러면은 장부 마감회의죠.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비용과 수익은 손익의 대체. 그러면 자, 이건 보험료는 비용인데 여기는 120이고 여기는 60이니까 자, 12월 말일 날 어디로 가요? 손익으로 60. 왜? 차변합계가 120이고요. 여기가 60이니까 요것만 60. 그러면 요거 박치기 하면은 수정 분계가 나오죠. 자, 12월 말일 날, 자, 차변의 손익. 12월 말일 날 차변의 손익 60. 자, 대변에는 뭐가 돼요? 보험료 60. 이렇게 분계가 나오면서 이제 여기에 뭐가 그려진다요? 손익계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손익계정 차변에 12월 말일 날 보험료는 6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이따가 손익계산서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급 비용은 자산이에요.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이렇게 되겠죠. 자, 차기 2월 하면은 일로 와서 1월 1일 날 전기 2월이 60 이렇게 넘어가서 요 선급 비용은 어디로 가겠어요? 2월 시산표로 가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놈은 어디로 가느냐? 2월 시산표에 가서 자, 차변에 선급 비용이 60으로 이렇게 기록되면 얘는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갈까요? 재무상태표로 가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자, 자산의 선급 비용이 60이다. 이렇게 기록되면 이게 바로 결산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알아두실 게 요렇게 한 거 있죠? 요거. 자, 요거를 우리는 수정 분계라고 그래요. 요거 수정 분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분계 요거를 우리는 결산 분계라고 한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요 결산 본 절차 요게 결산이거든요. 보세요. 우리는 결산의 절차는 예비 절차가 있고 본 절차가 있고 후 절차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비 절차는 결산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비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분계, 요 분계는 수정 분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영미식 마감법에서 하는 결산, 여기서 영미식 마감법이 결산이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분계가 결산 분계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게 되면 저걸 쫙 나열해 놓습니다. 다음 중 결산 절차 순서로서 맞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막 뒤집어 놓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예비 절차, 본 절차, 후 절차 요것만 딱 기억하시다가
본 절차는 노래만 쫙 해주면 되는 거죠. 노래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수정분계하고 결산분계를 혼동을 한다고요. 그런 혼동이 되지 않으려면 저 위에서 이루어지는 예비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게 수정분계고, 그 다음에 여기 영리식 마감법 여기죠. 요거 자, 비용과 수익을 손익의 대체, 요게 차변의 손익, 대변의 보험료, 요게 결산 절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뭐라고 그래요? 결산분계라고 한다. 이렇게 수정분계와 결산분계를 명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나중에 이 순서 찾는 거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7월부터 12월, 6월 이렇게 1년분 했는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는 저 보험료를 언제 주느냐, 뭐 3월 1일 날 줄 수도 있고 5월 1일 날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계산만 잘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책을 보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72쪽 볼게요. 자, 72쪽에 보시면, 자, 이제 선급 비용인데, 자,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를 24만 원 지급했대요. 자, 이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이제 흐름을 아셨으니까 한 번만 다시 한번 흘러가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9월 1일 날 보험료 24만 원을 자,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러면 자, 요거는 9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24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가만 내버려 두면은 이 보험료는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손익계산서에 가서 자, 보험료가 얼마로 들어갈 겁니까? 가만 내버려 둔다면 자, 이놈은 손익계산서로 올 거고 여기 보험료가 24만 원이 적혀지면은 요 발생주의에 어긋난다 이 소리죠. 요거 어긋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짝대기를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2년을 그려 놓습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 이 앞에가 20년이고 여기가 21년이고 조건대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9월 1일 날 지급했네. 그러면 9월 1일부터 내년도 8월 말일까지 얼마를 준 거예요? 24만 원을 준 거니까 자, 24만 원을 12달로 나눠주면은 월 보험료는 2만 원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찾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는 12월 말일 날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 소리잖아요. 그럼 이제 12월 말일 날은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그림을 그리세요. 9월, 10월, 11월, 12월. 네 달만 당해연도 보험료네. 당해연도 보험료는 4달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씩 4달이면은 8만 원만 2020년도에 보험료로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손익계산서에는 2020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는 8만 원만 기록이 돼야 되지 24만 원이 기록되면 안 되잖아요. 왜? 금년에 2020년에는 8만 원만 발생한 게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수정해 줘야죠. 이 보험료. 자, 여기서 이번에는 보험료를 얼마를 죽이셔야 되겠어요? 보험료를 16만 원을 죽여야 돼요. 왜 16만 원이에요? 요거. 자, 다음 연도 1월부터 8월까지 8달은 금년의 보험료가 아니잖아요. 내년도 보험료지. 그래서 내년도 보험료를 당해연도 보험료에서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죠. 자, 왜 넘겼어요? 먼저 줬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선급 비용이라고 하시든지 선급 보험료로 하든지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출제자가 선급 비용으로 출제하면 선급 비용으로 하시고 선급 보험료라고 나오면 선급 보험료라고 해주시면 된다 이 소리죠.
자, 요 분계를 하면은 요 분계가 바로 무슨 분계예요? 이게 수정 분계가 된다 이 소리죠. 요게 수정 분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험료 계정을 먼저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었죠. 자, 9월 1일 날 현금이 24만 원이 있었는데, 자, 12월 말일 날, 자, 성급 비용으로 16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12월 말일이니까 오늘 결산을 해야 되죠. 비용과 수익은 손익의 대체. 그럼 여기서 12월 말일 날 손익으로 8만 원이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넘어가면, 자, 박치기 합니다. 자, 차변의 손익 8만 원. 자, 대변에는 뭐가 돼요? 보험료가 8만 원. 그래서 이 8만 원을 자, 손익 계정으로 보내는데 요 분계가 요게 결산 분계다 이 소리죠. 자, 위에 게 수정 분계, 요 밑에 게 결산 때 하는 결산 분계가 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손익 계정에는 차변에 보험료로 8만 원만 오겠고, 요 손익 계정이 손익 계산서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는 8만 원 이렇게 딱 기록이 됨으로써 결산이 모두 끝난다. 자, 이와 같은 놈을 비용을 다음 연도로 이연한다. 그래서 비용의 이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용의 이연, 넘긴다 이 소리입니다. 비용을 이연한다. 그리고 자, 요건 뭐 그때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 연도 1월 1일 날, 자, 요거는 20년 12월 말일이잖아요. 그러면 21년 1월 1일 날은 요걸 어떻게 주느냐? 요걸 뒤집는 분계를 해줘요. 요렇게 뒤집어줘요. 왜냐하면은 2020년에는 먼저 줬잖아요. 그런데 2021년에는 먼저 준 게 아니죠. 2021년도의 비용이지. 그래서 자, 2020년도에 먼저 준 선급 비용을 얼마? 16만 원을 없애버립니다. 먼저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보험료는 21년도의 비용이니까 보험료 16 이렇게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일 날 수정 분계한 것을 1월 1일 날 뒤집어 버리는 분계를 하는데,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재대체 분계다라고 합니다. 재대체. 근데 뭐 재대체까지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원래는 저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안 하면 어때요? 사실은 내 마음이에요. 자, 다음 연도에 가서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해놓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대체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비용의 이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익의 이연은 뭐냐? 자, 비용의 이연. 그러면 이번에는 수익의 이연. 자, 수익의 이연은 이런 얘기.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는 20년, 21년. 자, 이번에는요, 우리 회사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자, 임대료를 받는데, 잘 보세요. 6개월 후불이래요. 그러면 6월 말일 날, 자, 6월 말일 날 한 달분 임대료가 10만 원. 그러면은 현금 60. 자, 대변에는 임대료 60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겠죠. 자, 그러면 6월 말일 날 60만 원을 집세를 받았어요. 근데 자, 요 12월 말일 날이요. 12월 말일 날, 자, 세입자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장님, 저 로또에 당첨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6개월분 집세도 미리 내겠다는 거야. 내년 6월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12월 말일 날 얼마를 갖고 와야 돼요? 60만 원만 갖고 오면 되는데, 120을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귀찮대. 그러면서 사장님한테 어차피 드릴 거 먼저 드리겠다고 120을 집세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 얼마?
60. 자, 임대료가 아니지 120이죠. 자, 120. 그다음에 임대료 120 이렇게 받았다 이 소리죠. 그러면 자, 여기서는 60만 원을 받았고 여기서는 얼마를 받았다고요? 120을 받았지만 사실은 12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은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집세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는 자, 손익계산서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번에는 자, 손익계산서에는 2020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임대료는 얼마만 들어가야 돼요? 120만 원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한 달에 10만 원씩이니까. 그러면은 60, 여기서 60, 그래가지고 120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얼마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180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가만 내버려 두면, 자, 여기 손익계산서에 임대료가 180으로 기록이 되면은 발생주의에 어긋나잖아요. 현금주의가 180이고, 발생주의는 120이 돼야 맞다라는 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에 임대료 계정을 그려주면 자, 6월 말일 날 현금이 60만 원. 자, 12월 말일 날 현금이 120만 원. 이렇게 들어왔지만 자, 이 중에서 60만 원은 금년 거 아니잖아요. 60만 원은 내년도 거지. 그렇죠? 자, 여기서 받을 때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당해연도 수익은 여기까지. 그러므로 요 60만 원의 임대료는 당해연도 임대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대료를 주게야죠. 얼마를? 60. 자, 왜 주게요?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변에는 선수 임대료 해도 되고 선수 수익 60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거를 수정을 해줘야 되죠. 요거. 그래서 얘를 수정분계라고 한다. 여기 나와 있는 임대료 180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당해연도 임대료는 120이 돼야 되니까 고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60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왜 죽였어요? 먼저 받았으니까 이렇게 고쳤어요. 자, 그러면 임대료 계정 차변에 12월 말일 날 자, 선수 수익이 이렇게 60 이렇게 나옴으로써 끝났네요. 그러면서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결산. 자, 결산이니까 뭐 해줘야 돼요? 장부에 마감을 합니다. 영미식 마감법이죠. 비용과 수익은 손익의 대체. 그러면은 자, 얘는 수익인데 여기는 180이고 여기는 60이니까 자, 차이나는 120을 손익계정으로 보내야죠. 비용과 수익은 손익의 대체. 그러면 박치기 하면은 차변에 뭐가 돼요? 차변에 임대료 120. 자, 대변에는 손익이 120. 그러면 요 분계는 결산 분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여기는 대차가 180 이렇게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 손익계정에 자, 대변에 임대료가 얼마 들어와요? 120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당해연도 발생한 걸로 정확하게 옮겨간다 이 소리죠. 자, 이게 바로 자, 비용과 수익의 이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연 그러면 무조건 선이에요. 이연선. 자, 이연 먼저 선급 또는 선수. 먼저 줬거나 먼저 받았으니까 다음 연도로 이연을 하겠다. 이게 바로 이연선. 이연선. 자, 이연선 그럽니다. 먼저 줬으면 자, 선급. 먼저 받았으면은 선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교재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보느냐? 자, 앞으로 들어올게요. 자, 어디냐? 자, 70페이지입니다. 자, 70페이지에 자, 중간에 자,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 1년분 임대료 24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했다면, 자, 요거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요게 이제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그려놓고 생각하라 그랬죠, 무조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자, 여기는 20년이고 21년인데, 자, 9월 1일 날 여기에는 1년분 임대료 24만 원을 선수취했대요. 우리가 이제 집세를 선불로 받는 경우 많죠. 자, 선불로 먼저 받았대요. 그러면 9월 1일부터 내년 8월까지의 집세, 자, 요거를 9월 1일 날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자, 현금은 얼마 받았느냐? 24만 원을. 자, 그러면 현금이 들어온 이유는 임대료를 받았으니까 임대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24만 원이면, 자, 12달로 나눠주면은 월 임대료는 2만 원씩이죠. 그러면은, 자, 당해연도 발생은 9, 10, 11, 12. 즉 4달분만 당해연도 임대료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1년분을 24만 원 받아서 9월 1일 현금 24만 원, 임대료 24만 원 이렇게 분개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다시 뭘 그리게 돼요? 임대료 계정을 그립니다. 여기에 임대료 계정을 그리면, 자, 9월 1일 날 현금으로 24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될 거고, 가만 내버려 두면은, 자, 손익계산서에 임대료가 얼마로 나타나겠어요? 24만 원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요? 당해연도 임대료는 얼마만 나타나야 맞습니까? 8만 원만, 손익계산서에 8만 원만 표시돼야 되는 거죠. 왜? 자, 여기 보시면은 한 달에 2만 원씩이면은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여기까지만 당해연도 임대료고요. 나머지 16만 원은 2021년도의 임대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2월 말일 날 요 임대료가 잘못됐으니 얘를 고치자. 그래서 얘를 수정분개라고 하고, 그러면은 얼마를 임대료를 주게 되겠어요? 당해연도 임대료는 8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16만 원을 주게 되겠죠. 왜요? 16만 원은 내년도의 임대료잖아요, 이거. 자, 16만 원은 다음 년도 임대료라고 해요. 16만 원은. 자, 여기에요. 자, 16만 원은 2021년도 임대료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임대료를 16을 주깁니다. 왜 주겠어요? 내년도 임대료를 먼저 받았으니까. 그래서 선수 임대료 해도 되고 선수 수익이라고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임대료 계정 차변에, 자, 12월 말일 날 뭐가 돼요? 선수 수익이 16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여기에 선수 수익 계정도 만들어지겠죠. 여기에, 자, 12월 말일 날 임대료로 16만 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오늘은 결산입니다. 본장부, 장부의 마감회의죠.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그러면 얘는, 자, 8만 원이 손익으로 가고, 자, 박치기 하면은 차변에 임대료 8만 원이, 자, 손익계정으로 가야 되죠. 자, 요거 박치기 하세요. 차변에 임대료, 대변에 손익. 요 분계를 우리는 결산 분계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자, 넘어갔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는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손익계정 대변에 임대료가 8만 원,
그래서 이놈은 손익계산서에 8만 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선수 수익은 부채예요.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이렇게 간다. 자, 차기 2월은 다시 1월 1일 날 전기 2월 이렇게 보내면 자, 영미식 마감이 모두 끝난 거고요. 그리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자, 1월 1일 날 어떻게 줘야 돼요? 얘 뒤집어라 그랬죠? 자, 대변에 있는 선수 수익을 16, 차변에 있는 임대료를 16 이렇게 해서 죽여버리죠. 이렇게 죽여버리면 요거를 우리는 제대채 붕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대채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문제에서 제대치 할 것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제대치는 X분계죠. 반대분계. 왜? 봐요. 2020년으로 볼 때는 먼저 받은 거지만 2021년에는 먼저 받은 게 아니잖아요. 2021년도 당해연도 수익이 되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금 이거는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기본서에 가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도 지금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아주 기초이기 때문에 그냥 요런 게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정도지 확실하게 그냥 어떻게 회계 처리하지 그런 것까지는 틀려도 괜찮다고요. 그냥 저렇게 되겠는구나. 그렇구나 하고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